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구달입니다. 오늘 8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 40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지난 주말에 미국의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랬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그 부분이고요. 과거에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뭐 이슈를 올해 내내 상반기 내내 언급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뭐 주가 조정을 이제 그 대세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접어든다. 뭐 그런 쓸데없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상승보다, 상승이 이제 하락보다 더 많은 그런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 뭐, 그닥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 신용이 한 번 더 털려야 된다 그랬죠? 최근에 좀 많이 털렸다가 약간 소폭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이제 지난 중순 때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보통 V자로 해서 이렇게 바로 안착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약간 횡보를 하고 이 하락폭의 50% 절반 이상의 반등 그런 부분이면은 약 3200포인트를 안착을 해놓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한번 이제 이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인한 어떤 기계 매매, 그걸로 해서 공격을 이렇게 한번 해서 하락 조정을 줬으면은 바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민기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20% 정도는 늘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요번에 9월 9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그즈음에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혹시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겁내시거나 물러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해서 한 번 더 공격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N자형으로 해서 이제 조정의 마무리, 진바닥이라고 하죠. 요거는 가바닥이고 이건 진짜 바닥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열어두고,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준비하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아래 차트는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일봉은 지금 이제 급락 조정을 주고 V자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하락폭의 절반을 지금 회복을 했죠. 이거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수준이고요. 105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다도 안정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수가 급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반등 국면에서도 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 이러한 시장의 큰 틀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고 종목을 들어가는 게 순서다. 거듭 말씀을 드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 20%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종목, 우리 그 투구달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 몇 개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마이크론이죠. 오늘 급등을 했었어요.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목표가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유는 요번에 설비투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비투자 1,500억이 앞으로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에서 업사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굉장히 좋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이 반도체나 이제 변동성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싸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요 14,000원이라든가 뭐 15,000원 뭐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보유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영향으로 해서 좀 이제 조정을 준다 하면은 약 16,000원에서 그 언더 자리는 좋은 자리가 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다 소재들이 다 조정이죠. 워낙에 많이 달려왔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PN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을 아주 좋게,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25,550원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0선에 지금 닿고 있죠. 일봉에. 자, 이게 한 25,000원 전후가 되면은, 없는 분들 그 신규 편입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가능한 25,000원부터 해서 그 언더 자리는 좋은 자리가 된다. 기존에 이제 여기 23,000원 정도 자리에서 하신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익 PN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 충전소 설치 의무화, 아파트 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서 내년 1월부터 해서 시행을 한다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잠시 숨구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 영역이고요. 마찬가지로 눌림목을 주면은 한 차례 좀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한 27,000원에서 그 언더 자리면은 그래도 뭐 수익 관점을 해서 좀 들어가는 거는 좀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는 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세게 달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시고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평가 정도의 그 밸류 부담이 없기 때문에 PNT와 지금 원익 PN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기존의 종목 외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좀 새롭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일단 수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 경제. 굉장히 최근에 크게 좀 이렇게 그 언급이 좀 되고 있죠. 사실 이 수소 경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수소차라고 알고 있죠. 수소차는 사실 극히 일부분이죠. 자동차 쪽에 그 전기차는 어차피 자동차 하면은 전기차 90%, 수소차 10% 정도 되는 선으로 좀 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로 다 대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한 10% 정도 되는 상용차와 트럭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동차 분야만 본다면 이렇게 좀 향후에 완성이 될 것으로 향후 10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 이 자동차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는 뭐 수소 하면은 수소차 테마 하면은 뭐 수소 자동차 관련된 거 그런 뭐 중소형주들이 이제 지난 2017년도 후반부부터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파닥파닥 됐죠. 그래서 테마성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수소라는 거는 사실 그 단가가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용화, 대중화, 전기차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굉장히 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리 지금 이 투자 계획이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빨리 앞당겨지겠다. 한 5년 정도 이내로 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6월 달에 배터리 시리즈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부터는 이제 수소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테슬라 X 모델이죠. 이게 이제 나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거치면서 이 회사들의 실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큰 조정을 이제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16년도, 17년도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개념이 이제 조금씩 달리하면서 이 전동 공구, 그러니까 퀵보드라든가 뭐 기타 이제 소형 쪽으로 해서 이제 이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중소형 배터리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한번 크게 성장을 했다가 결국은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또 적자 아직은 뭐 실적이 안 나온다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을 좀 줬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하락을 좀 했다가 20년도죠.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테슬라 모델을 흔히 이렇게 보게 되면서 대중화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지난해 유럽 시장을 굉장히 급성장한 걸 계기로 해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쪽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거의 뭐 10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거의. 자, 그런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좋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그걸 좀 땡겨지는 걸로 본다. 약 5년 정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약 14년도, 2014년도에서 15년도 정도가 되지 않나. 좀 더 부여를 하면 2016년도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이 바닥자리. 왜 그러냐면은 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소차 넥소가 있죠.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뭐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죠.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에 제로 출발 라인에 있다는 얘기죠. 전기차가 4, 5년 전에 그랬듯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앞당겨지는 시기가 좀 더 빠르게 오는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수소 경제라고 이제 큰 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수소 경제,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건 수소차만 알고 있는데 수소 경제다. 즉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석탄과 석유를 기반으로 한, 특히 석유를 기반으로 한 100년의 역사, 에너지 역사가 앞으로는 수소로 바뀐다. 이게 수소 경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미국의 에디슨 전력연구소에서 현재 소비 추세로 간다면은 2040년경에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게 수소 에너지 경제다. 왜 수소냐? 이게 지금 대기 원소 중에 75%를 차지하고 있고 흔히 물에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자원의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부 다 수입을 해오고 자원의 부국가 아닌 그런 나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이 수소는 어느 나라에 있어든 그 기술을 통해서 테크니컬을 통해서 테크 산업화해서 이 수소의 에너지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 자립화의 한 요소로 떠오르게 있는 게 이 수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 넷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정 에너지, 수소를 활용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경제 패러다임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쪽의 산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요번에 다음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 인프라 법안 쪽에 이 수소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중국 오염, 대기 오염의 주범 중국이죠. 중국도 이거에 동의를 했다라고 좀 본다면은 전 세계가 가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지난 2017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뭐 수소 시연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수소 테마를 형성해서 급등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의 테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입혀지지 않으면 테마예요. 마찬가지로 한 4, 5년 정도를 본다면 현재도 마찬가지로 테마에 국한되는 그러한 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몇몇 기업들은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어떤 그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9월 8일 날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합니다. 자,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뭐냐면은 현대차 지난 6월 달에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그룹이 이 총수들이 회장들이 모여서 설립을 논의한 후에 롯데, 한화, GS, 뭐 현대중공업, 두산 그리고 코오롱그룹이 참여해서 약 10개 그룹이 총수가 모여서 수소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이 뒤에는 마찬가지로 정부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9월 8일 날 그러면서 첫 총회를 하게 되는데 2021 수소 모빌리티 쇼를 한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앞세워서 독일과 한국에서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기존에는 수소라고 하면 단순히 현대차가 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 그리고 글로벌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을 하는 첫 날짜다라고 좀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부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하고 손잡고 2025년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전기차 택시를 1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5년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그리고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자, 9월 28일과 29일은 세미나 허브가 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수소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지금 9월 달부터는 이제 수소 경제죠. 이거에 대한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때 보면 이제 2015년도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더 큰 글로벌 기후협약 회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뭐 어떤 그 도쿄 의정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나의 그냥 규범이죠, 규범. 즉 뭐 지키거나 말거나 뭐 그런 부분에 속하는 건데, 트럼프 정부 때 뭐 파리 기후협약마저도 파기하고 탈퇴를 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바로 재가입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규범 정도예요. 법률적인 어떤 제약 요소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열리는 그 글로벌 그 기후협약 그 회의에서는 법으로 정하는, 굉장히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느 나라든 대충 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어떤 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을 이러한 그 대체 에너지 쪽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해서 가는 그 부분에서 나온 게 전기차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의 일시적인 그 분야에 국한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수소는 전체적인 경제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테마형으로 가지만은 결국은 2014, 15년도, 16년도에 전기차, 배터리, 그러한 대바닥권의 그런 자리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21년 7월 21일 날, 지난달이죠.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X라는 그 운용사에서 한 하이드로젠 ETF, 이게 뭐냐면 수소 ETF입니다. 글로벌 X는 미래에셋투자증권이 인수한 미국의 글로벌 X라는 그 운용사죠. 거기서 설정한 ETF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편입된 회사가 캐나다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 있고요. 근데 국내 기업에서는 두산 퓨어셀이라는 기업을 4.97% 편입을 했고요. S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3.88% 편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 ETF에 들어오는 돈이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전기차나 2차전지, 4차 산업, 혁명 뭐 그런 쪽으로 해서 ETF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듯이 향후에 이 부분은 돈의 유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부분만 좀 갖고 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두산 퓨어셀은 퓨어셀이 결국은 수소죠. 수소라는 거고요. 2019년 10월에 두산의 그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과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 보수 용역을 주 사업 영위로 합니다. 즉 발전용 연료전지가 주 사업이다. 수소의 이 배터리도 보면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해서 4대 요소가 있다면은 수소에도 그 요소가 있는데 뭐 탱크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료 전지가 약 수소 쪽에서 약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그 양극재가 약 40% 정도의 중요도를 갖듯이 이 연료 전지가 약 40%가량 차지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게 두산 퓨어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두산 퓨어셀과 S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두산 퓨어셀과 S 퓨어셀은 좀 다른 게 얘는 대형 연료전지고 이 S 퓨어셀은 그냥 중소형, 그러니까 건물용 발전 연료전지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규모가 상당히 좀 더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부가 2019년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1.0을 발표하고요. 올 3분기 중에 2.0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의 로드맵 1.0보다는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동향 그런 걸 감안해서 보다 더 구체화되고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를 하겠죠. 한 단계 더 이 정리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소가 이제 보면은 자동차 중심이던 이제 수소 연료전지 분야가 선박, 열차, 뭐 건설 기계,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차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두산 퓨어셀이 33.6%로 세계 2위를 갖고 있고요. 세계 1위는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3위는 퓨어셀스 에너지가 13%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만큼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S 퓨어셀이 하는 연료전지,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파나소닉이 45%고요. 아이신 세이키라는 일본 회사가 거의 뭐 90%, 뭐 99%죠. 99%를 하기 때문에 이 S 퓨어셀은 상당히 좀 그냥 소규모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얘가 이제 뭐 탈락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게 수소에 대한 부분이 증폭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있어요. RPS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쉽게 말해서 이제 풍력과 뭐 전기, 해상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체를 통틀어서 수소 포함해서요. 여기서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선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10%였어요. 상한선이. 근데 요번에 25%까지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찰을 들어가면은 발전 설비를 하는 뭐 이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단가를 놓고 보면은 좀 싼 데를 하겠죠. 그럼 태양광과 풍력 회사들하고 같이 겨루게 되면은 두산 퓨어셀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뭐 탈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내년부터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태양광, 풍력, 수소 이 회사가 여기에 입찰을 같이 들어가지만은 이제 수소 쪽을 별도로 띄워놨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어셀이라는 회사는 연료전지를 발주 수주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 내년부터. 그러면 수주가 대폭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이미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규모의 경제와 양적 경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실적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료전지 회사 중에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 퓨어셀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19년도에 분사해가지고 나와서 영업이익 195억이죠. 매출액이 2,200억인데 20년도에 매출액이 2배 성장합니다. 4,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억 그리고 4,700억 올해 예상되는 건 4,700억이고 영업이익 또한 270억인데 자, 올해는 왜 요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주 공사가 2년 된 게 있어요. 2월 됐다는 얘기죠. 이게 캔슬된 게 아니라 뒤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부터 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간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 1분기에 약 10억 원을 벌었고요. 2분기에 78억을 벌었어요.
올해. 그러면 올해 88억을 벌었어요.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이연된 부분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실적은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소만을 위한 어떤 그 연료전지 분야의 수주,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PBR이 지금 8배예요. 보통 PBR 8배 정도 되면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상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고성장,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그 성격의 이런 것들은 12배에서 15배까지도 가죠. 최근에 트렌드가 보면은, 과거에는 보면은 이 PBR 8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상투가 다 왔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12배에서 15배까지 와요. 그러면 단순히 보더라도 얘도 업사이드를 좀 더 주면은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 그거는 이제 무한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오메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부여한다면은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그림은요, 수소 연료 전지 시장 전망이에요. 발전량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 7억 와트, 7억 와트였는데 2023년도에 24억 와트로 크게 성장을 하죠. 매출액 기준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장 전망은요, 2016년도에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30년도 되면 41조 원짜리 시장이 됩니다. 연료전지 시장이 약 40배 성장을 하죠. 굉장히 급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세계 수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마찬가지로 수소차는 뭐 일본의 도요다와 현대차죠. 근데 현대차가 60% 점유율하고 도요다가 33%. 현재는 이 두 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분하는 구도인데, 현대차는 계속 꾸준히 뚝심 있게 계속해서 그룹 차원에서 몰고 나가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2019년 세계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블룸에너지,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얘가 50%고요. 두산 퓨어셀이 약 33%.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근데 영업이익을 내고 실제로 이익을 내면서는 이 두산 퓨어셀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향후에 이제 그 비전을 보게 되면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수소 드론에 적용하는 연료전지를 판매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전기, 열, 그리고 수소 생산 가능한 트라이젠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해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수소 물류죠. 그런 부분이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을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심 모빌리티 상용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8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사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지금 수소를 적용한 그런 사업을 계열사별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는 유일한 그룹이다. 그래서 이게 수소 경제 그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크게 되면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향후에 10년을 놓고 봤을 때 그 후를 보게 되면은 이 현대차 그룹의 GE가 어떻게 될까 사뭇 궁금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두산 퓨어셀 말씀드린 거 가격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기 조정을 많이 줬었죠. 올해 초에 대부분의 그 종목군들이 다 조정을 줬었어요. 이 2차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저희 투구달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전부 다 신고가를 돌파를 다 했죠. 어마어마한 돌파를 다 했어요. 100% 이상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수소 관련된 요쪽은 아직 요 돌파까지는 자리가 멀죠.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아직 요 자리가 안 나온 이유는 이미 지난해에 이 수소 쪽은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요거를 딱 보게 되면은 지난해 4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거의 10배 수준에 급등을 했어요. 10배 수준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연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수소 경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한 SP어셀도 마찬가지로 기타 이제 그런 대형급
이 종목군들이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10배를 상승한 종목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죠. 시즌 같은 경우 지난해 10배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죠.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단순 테마성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수소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난해 그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하락을 자, 여기 선을 이렇게 딱 보면은 3등분해서 이렇게 선을 그게 되면요. 자, 여기 앞서 있던 저점을 요번에 올해 이게 보통 보면 여기서 확 깨고 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지지를 했죠. 그럼 이 가격이 지지선이라는 얘기예요. 이 10배 급등하고 하락 조정한 이 자리가 조정을 완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추세로의 전환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 올랐죠. 300에서 500% 올랐는데 얘는 1000%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 여기 300에서 500%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번에 6월 11일 저희 투고대를 소개시켜드린 그 D부터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새롭게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라인 값을 여기와 여기 그리고 꼭지 이렇게 해서 중간 라인 값을 딱 잡게 되면은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 얼마? 52,000원에서 5만원 그리고 47,000원까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가격 전략은 요 가격대에서 나눠서 사시게 되면은 아주 좋은 가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수가 급반등을 이렇게 해서 바로 안착을 하면은 여기서 바로 튀어나가기도 하겠지만은 9월 9일 앞서 영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린 파생상품 동시만기일 그 사이까지 요 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요 정도 가격까지도 열어놓고 보시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가격 전략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수소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살펴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에 따라 이제 대형주 한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 두산 피어스엘 보통주를 사시면서 우선주도 함께 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